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해커스 유학 설명회 연사자로 참여한 신명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좀 큰 강의실에서, 강의실이 아니죠. 강당에서 발표에 대해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커스 어학원이랑 해커스 유학 관계자들 분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좀 여러분들의 좀 신뢰를 얻고자 제가 합격한 대학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최종적으로 가기로 결정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그 다음에 조지아텍, UCLA, 또 UC 산타바바라 이렇게 네 곳에 됐고요. 저의 전공은 이제 학부와 석사 때 졸업했던 전기전자공학과로 그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박사과정이 진학이 됐고요. 운이 좋게도 교수님들과 연구실 다 컨택이 되어서 네 곳 다 풀 펀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기과 학생이고요. 전기과는 좀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통신, 회로, 반도체, 프로그래밍 같이 세분화될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연구실로 들어가시는 대학원생들은 이 분야마다 연구실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같은 학교지만, 같은 전기과지만 그 분야마다 수준이 달라서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조지아텍 같은 데는 통신이 좀 유명한데 UCLA는 회로가 유명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요. 미리미리 좀 조사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는 GRE랑 토플 둘 다 해커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GRE는 버벌과 퀀트, 라이팅으로 나눠집니다. 단연 이제 버벌이 가장 힘들고 가끔은 욕도 나오고 하는 그런 과목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해커스에 다니면서 거만어라는 이제 단어집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 거만어는 그 해커스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업데이트해서 핵심 단어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거만어는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거만어 책을 사실 공부를 한다 했는데 반 정도 외웠습니다. 다 못 외우고 반 정도 외우고 끝까지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도 점수가 기준점 좀 넘은 거 보면 절대 나쁘지 않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퀀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수학 실력이면은 일단 풀 수는 있는데, 사실 문제점은 이제 문제가 영어라는 것과 모르는 단어가 많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저도 좀 도전을 했다가 한번 큰 코 당해서 민혜원 선생님한테 한 달 정도 이제 단어 정리를 받고 문제풀이 연습했더니 어느 정도 점수가 고득점을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이거는 사실 제일 올리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공대생들은 사실 국문으로도 글쓰기 잘 못하고 문장력도 안 좋고 자기가 읽어도 웃긴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템플릿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템플릿은 좀 완벽한 문장을 주기 때문에 저보다 당연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문제라는 건 좋았고, 또 하나 외우면 또 여러 문제 또 적용이 가능해서 점수도 3.5점 정도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라이팅은 템플릿 외우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SOP, PS, 추천서, 그리고 레주메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학교가 요구하는 형식이 좀 다 다릅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미리 조사를 해야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가 딱 그 석사 졸업 논문 시간이라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그 해커스 유학원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학원이 좀 조사를 해주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쓰지 막막했는데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템플릿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또 국문을 썼는데 오히려 영문 번역을 좀 더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가면, 일단 SOP 다 들으셨겠지만 학업 계획서입니다. 왜 유학을 결심했는지, 너가 여태까지 한 연구 활동은 뭔지, 너가 잘하는 게 뭔지, 아니면 너가 이제 유학을 와서 앞으로 뭐 할 건지, 이런 게 좀 작성하는 페이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 같은 거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실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정해질 겁니다. 원하는 교수님들이 정해질 텐데, 실제로 그 교수님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시고, 지금 이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는 게 교수님 읽으실 때 이 학생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알 수 있어서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을 아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S인데요. 그 다음이 이거는 모든 학교가 요구하지 않았고요.
버클리나 미시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곳에 요구를 했는데 일단 SOP 학업 외적인 너의 능력, 너의 다양성, 강점을 얘기하는 페이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많은 학교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SOP를 하나 작성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PS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택과 인터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컨택은 사실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연구실과 교수님 컨택은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뭐 직접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전화하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저는 학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웹사이트 많이 발달해서 학교 정보나 뭐 연구실 정보 찾기 쉽긴 한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국 대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이나 올해 뽑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알기는 어렵고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한 10곳 아까 학교를 지원했는데 전부 다 컨택을 보냈고요.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답장률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많은 컨택을 받고 자기도 바쁘고 해서 답장을 잘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학회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명함을 하나 갖고 가서 거기 가시면 이제 커피 브레이크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쓱 찾아가서 뭐 연구에 관심이 있다, 뭐 얘기 좀 하다가 학생 뽑을 계획 있냐, 뭐 하고 자기도 좀 어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얻은 경험이 있고요. 정말 지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연구실 컨택을 통해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특히 컨택을 하면 교수님들이 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학생 뽑을 계획이 있는데 그때 뭐 얘기했던 너 시간 뭐 계속 계획이 있니? 이런 연락도 옵니다. 따라서 컨택은 밑줄의 본전,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쁜 이런 거라 생각하고요. 친구들 중에는 바빠서 이게 도움이 될까 하고 못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합격 발표는 2월쯤 할 걸 뭐 그때서야 이제 전화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조금 시간 투자해서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인데요. 인터뷰는 지원 끝나고 교수님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시간 되니? 하면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화상이나 음성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미시간 대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구적으로도 지금 제가 하던 연구랑 좀 많이 겹쳤고요. 학비가 되게 비쌉니다. 미시간이 비싼데요. 다행히 좀 졸업할 때까지 돈을 줘서 마음 편히 가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유일하게 저의 석사 경력을 인정해줘서 박사 학위를 좀 짧게 한다는 메리트가 너무 커서 여기 가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해보니까 정말 다 유학 명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성적수를 나누지 않고요. 미국 교수님들은 딱 나한테 필요한 학생을 찾습니다. 내가 계속 앞으로 연구할 텐데 나한테 필요한 학생을 찾기 때문에 앞으로 1년, 거의 1년 정도 남았는데 좀 내가 여태까지 뭘 해왔고 내가 뭘 잘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들에게, 교수님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 줄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할 게 그래도 좀 많습니다. 정보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발표 연사자였던 오홍섭 동문의 좀 말을 빌리자면 편법은 잘 안 먹힙니다. 안 먹히기 때문에 실력을 쌓으시고 전공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하시다 보면 어느 합격을 통지서를 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1년 앞으로 좀 힘드실 텐데 후회 없는 1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